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작 재산권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작권은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작권은 저작물을 만든 사람, 저작자에게 주어지는 권리고요. 저작 인접권은 직접 창작은 하지는 않지만 창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실현자, 음반 제작자, 방송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광의의 저작권, 큰 의미에서 저작권은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을 통칭한 것이고요. 저작권은 저작 인격권과 그 다음에 저작 재산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저작 인격권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복잡하게 보이지만 저작 재산권에 대해서 계약적인 부분들, 개괄적인 부분들에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용어들을 다 기억하지 않으셔도 괜찮지만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저작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랑 계약을 할 때, 뭐 양도 계약이라든지 아니면 이용 허락 계약을 할 때 본인이 어떤 권리들이 있는지 알고 있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저작 재산권, 인격권은 양도가 안 돼요. 팔지를 못합니다. 팔지를 못하지만 저작 재산권을 가지고 금전적 이익, 경제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실현자의 권리에 대한 부분과 음반 제작자에 대한 권리, 그 다음에 방송 제작자에 대한 권리들은 여기 저작 재산권에 있는 재산권의 연장선에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작 재산권이 어떤 권리들이 있는지 알고 나면요. 그 다음에 실현자의 권리, 음반 제작자의 권리, 방송 사업자에게 주어진 각각의 권리들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작 재산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 재산권은 여러 가지 권리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작 재산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스스로 이용하거나 당연히 스스로 이용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기 안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라고 되어 있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기증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다른 사람에게 이용 허락을 할 수도 있죠. 이용 허락을 하면서 어떤 뭐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제적인 대가를 받으면서 이용 허락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가 생존하는 동안에 보호를 되고요. 사망 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네,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좋아요. 첫 번째로 복제권입니다. 복제권은 말 그대로 복사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저작물을 복사하는 것. 그러니까 인쇄하는 것도 복사죠. 사진 촬영, 어떤 저작물을 사진 촬영하는 거 말 그대로 복사도 있고요. 녹음하는 것도 복제 일종입니다.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잠깐 동안 쓰는 것, 잠깐 동안 복제하는 것도 복제권이고요. 영구적으로 영원히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어떤 형체가 있는 물건에 고정한다는 얘기죠. 보시면은 우리 다시 LP, 그러니까 음악 들을 때 LP가 다시 유행하기 시작했죠. 보면은 음악이 그 LP에 고정이 됩니다. 그죠? 녹음되죠. 녹음되는 것도 고정으로 저작권에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LP에 고정된다, 녹음된다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 설계도를 따라서 시공하는 것. 그러니까 설계도가 저작물이고요. 건축물은 실제 복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용어를 정리해 보면요. 유형물, 형체가 있는 물건, 고정, 움직이거나 바뀌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제고요. 복제물에는 악보도 복제물이고요. 음원, 우리 음악을 만드는 음원, 그 다음에 사진, 그림, 건축물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권리인 복제권이었고요. 두 번째 권리는 바로 공연권입니다. 여기서 공연은 일반적으로 우리는 무대에서 하는 공연, 그러니까 연극을 한다든지 아니면 음악 공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작권에서 얘기하는 공연은 조금 그 의미가 다릅니다. 물론 무대에서 이루어지는 공연도 포함이 되지만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저작물 또는 다른 거를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공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이 공연이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은 저작물이 공중에 공개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공연도 있죠. 그 다음에 어디 여러분 뭐 스키장이나 아니면 뭐 호텔이나 아니면 쇼핑몰 가서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쇼핑몰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공중이 사람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음악을 틀게 되면은 그 음악이 공중에서 공개되는 공중에 공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경우는 바로 공연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틀게 되면은 그 저작자의 음악을 사용하는 데 대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죠. 요즘 많이 이슈가 되는 바로 공연권, 음악 공연권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제 공연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음악이 공중에 공개되는 것 자체도 공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용어를 잠깐 읽어보면요. 저작물 또는 실연, 그러니까 실제 연주, 음반, 방송을 상연하거나 연주, 가창, 구연, 낭독, 그 밖의 방법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강조할게요.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요.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을 말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까지는 뭐 그렇게 자세하게 알고 있지 않아도 되지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어떤 공연을 하게 돼요. 공연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공연장 크기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오게 되면은 공연장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하나요? 뭐 주차장에 자리를 마련해서 거기에 스크린을 설치를 하고요. 공연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카메라로 공연장 밖에 있는 주차장에서 상연을 하기도 합니다. 그럴 경우 스크린 밖에 세워놓은 스크린에서 나오는 그 화면 자체도 공연의 연속으로 본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 장소를 떠나서 만약에 서울에서 공연을 하는데 그 영상을 부산으로 보냈다. 그러면 같은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의 경우는 공연이 아니라 뭐 송신에 대한 개념으로 받아들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은 바로 공연장 안에서 혹은 공연장과 연결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는 공연이고요. 그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은 송신이 된다는 거를 아시면 됩니다. 송신 자체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되고요. 전송은 어디론가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전송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연권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공연권은 저작물 또는 다른 거를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권리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게 좀 복잡하고 말이 좀 생소해서 어렵게 느껴지는데, 근데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공중송신권. 여기서 공중이란 그냥 일반적으로 하늘 이런 공중은 아니죠. 공중은 아니고요. 대중, 그죠? 불특정 다수, 대중에게 송신, 신호를 보내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작물을 공중, 그러니까 대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의 통신의 방법으로 송신하거나 신호를 보내거나 이용해 제공할 권리입니다. 특히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방송권이에요.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누가 보죠? 네,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대중이 공중이 봅니다. 그래 방송권도 그게 일종이고요. 그 다음에 전송권, 신호를 보내는 부분. 여기서는 뭐냐면 방송이랑 전송이랑 또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인데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송과 방송이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세 번째로 있는 것이 바로 디지털 음성 송신권. 그래서 공중 송신권은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방송권, 두 번째 전송권, 세 번째는 디지털 음성 송신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법이 조금 개정되고 있어요. 그러면 개정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바로 방송권에 대한 부분인데요. 방송권은 뭐냐면요. 공중이 동시에 수신을 하게 해 목적입니다. 우리 방송할 때 예를 들어서 KBS 9시 뉴스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9시 뉴스를 보기 위해서는 지금은 우리가 그냥 인터넷에 가면 9시 뉴스가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전의 개념을 보면요. 어떻게 됐냐면 9시 뉴스를 할 때 그 장소에 있어야 돼요. 뭐 TV 앞에 있어야 되든지 그 시간에 꼭 봐야 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9시 뉴스를 볼 수가 없었죠. 자, 그게 바로 방송에 대한 개념이에요. 공중이 동시에 수신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렇다면 전송은 무엇이냐래요. 전송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까 9시 뉴스는 원래 전통적으로는 9시에 KBS를 틀어야지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인터넷 접속하게 되면은 9시 방송이 끝난 뒤에는 언제든지 그 뉴스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방송을 할 때 9시 당시에는 방송이었지만 방송이 끝나고 그 파일이 인터넷에 올라와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볼 수 있다면은 그 이후에 보는 거는 바로 전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음악이나 아니면 그림이나 뭐 다른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방송할 때의 권리와 그 다음에 이거를 개별적으로 사람들이 접근하게 할 때 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두 가지의 권리가 따로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방송권으로 묶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따로 이렇게 우리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나눌수록 저작자에게는 더 많은 이익과 권리의 보호가 되겠죠. 그래서 전송권에 대해서 알면 좋습니다. 전송권의 일종은 또 뭐냐면 스트리밍 서비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들어보면요.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가 원하는 곡을 골라 들을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전송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음악 서비스, 그 멜론이나 아니면 엠넷이나 이런 데서 음악을 듣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음원 수익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 음원 수익은 어떤 권리에서 받는 거냐? 바로 전송에 대한 권리로 받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디지털 음성 송신권은 디지털로 음성을 송신한다. 신호를 보낸다라는 개념인데요. 이거는 조금 두 개가 섞인 거예요. 방송이랑 전송이랑 섞였는데 디지털로 들어야 돼요. 특히 우리 얘기하는 그 인터넷 방송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중이 동시에 수신을 해야 돼요. 대신에 인터넷으로 방송을 하지만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해요. 만약에 이거를 파일을 올려서 따로따로 나중에 들을 수 있게 된다. 그러면 디지털 음성 송신이 안 되죠. 왜 이렇게 나눠놨냐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 그 부과되는 금액들을 차등적으로 지불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디지털 음성 송신권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자꾸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송으로 다 넘어갑니다. 전송이 더 나중에 금액적으로 보면은 창작자에게 더 많은 이익이 가기 때문에 실제로 전송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는 창작자에게 더 좋은 부분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공중송신권,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 음성 송신권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중요한 포인트가 뭐였죠? 방송권은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이고, 전송권은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을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 디지털 음성 송신권은 공중이 동시에 수신해야 되는데 디지털 방식으로 음을 송신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복잡하지만 나중에 아마 필요할 때는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전시권은 그 다음은 전시권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전시권은 실제로 볼 수 있는 저작물들에 해당되는 겁니다. 미술 저작물이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조각 저작물 이런 것들이 얘기를 합니다. 사진 저작물도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건축 저작물에 대해서만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뭐 음악 저작물이나 아니면은 뭐 어문 저작물 등이 해당될까? 그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때로는 우리 보면 공원 같은 데 돌아다니다 보면은 시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근데 시를 붙여놓은 것들이 그러면 이게 어떤 권리, 만약에 저작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공원에 시를 이렇게 붙여놨다. 어떤 단체나 개인이 그러면은 어떤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될까? 일단은 먼저 허락받지 않고 복제를 했으니까 복제권이 침해가 됐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공중들이 볼 수 있으니까 바로 이거는 공연권을 침해한 거가 됩니다. 또 세 번째 전시권에 대한 침해인가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글이기 때문에 이게 글 자체, 그러니까 폰트나 이런 모양 자체가 저작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 있는 스토리가 저작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시권이
조금 해당되기가 힘든 부분이 있죠. 어문 저작물에서는. 하지만 사진을 밖에 붙여놨다 그러면 분명히 전시권에 대해 침해가 되는 해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권은 다시 말씀드리면 미술물이나 아니면은 사진 저작물, 건축 저작물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는 배포권인데요. 배포권은 말 그대로 나누어 주는 거죠. 그래서 원 저작물이나 그 복제물을 대가를 받거나 아니면은 대가를 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공중에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배포권은 말 그대로 뭐냐면 유통자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요. 복제권을 허락하게 되면은 복제물을 막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복제물을 만드는 사람은 제조사가 될 거고요. 이 만든 복제물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유통사가 될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사람이 따로따로일 때는 하나의 권리만으로 통제하기 힘들어요. 그죠? 저작물을. 그렇기 때문에 다른 권리인 배포권에 대한 권리를 만들어서 유통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또 불법적으로 유통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배포권입니다. 그래서 배포권은 나누어주는 데 대한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복제권과 배포권은 어떻게 보면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죠. 복제는 허락하고 배포는 허락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게 복사는 많이 해도 되지만 이걸 가지고 팔지는 마세요라고 똑같은 얘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상한 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부분은 바로 대여권인데요. 대여는 말 그대로 빌려주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빌려주고 나면은 다시 회수를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는 지금 우리가 전송권에 대해서 전송권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그 자세히 내막을 보게 되면요. 물론 당연히 전송권에 대한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대여권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빌려주고 때가 되면 돌려줘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돈을 주고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사용할 수 있지만 더 이상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이용하지 못하죠. 대여에 대한 개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여는 뭐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인데요. 이 부분 되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원작물이 있고요. 원작물을 이용해서 다른 종류의 저작물을 만들게 되면 2차적 저작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변형에 대한 권리는 원작자에게 항상 있어요. 자, 보시면은 2차적 저작물이 무엇이냐 혹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무엇이냐 라고 보면요. 원 저작물을 번역, 여러 가지가 있어요.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바로 2차적 저작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시면 원 저작물의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원 저작물로 하는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와 작성된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합니다. 제가 만드는 걸 제가 마음대로 변형할 수 있는 거죠. 뭐 제가 만든 소설을 가지고 제가 영화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내 소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다고 그러면은 나의 허락을 맡아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원 저작자의 허락 없이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게 되면요. 원 저작자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한 거가 됩니다. 당연하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저작권을 양도를 합니다. 저작권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해요. 그러면은 계약 중에 이런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저작 재산권을 양도하는 걸로 계약을 하자 하고 계약을 했죠. 그러면은 원칙적으로는 그죠? 특정한 조항이 없으면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하지 않은 걸로 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나의 모든 저작 재산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했지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그런 특정한 조항이 없게 되면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권리는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작권에 동의성 유지권이 있었죠. 인격권에. 동의성 유지권은 나한테만 있고요. 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리에 대해서 계속 제가 갖고 있는 거죠. 하지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양도하는 조항이 있으면 그때야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양도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저작자에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이 만든 저작물을 양도하는 계약을 할 때 모든 저작물을 양도한다는 계약은
하게 되면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권리는 나한테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상대방 쪽에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권리도 양도해라 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원래 나한테 있는 거고 나의 동의성 유지권과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금액과는 계약을 할 수는 없고 금액을 더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보시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던 저작재산권에 대한 부분이었죠. 저작재산권에 대한 부분인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시 복제권, 그죠? 복사하는 것, 공연권,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 공중송신권 안에는 방송권, 같이 봐야 돼요. 전송권, 개별적으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볼 수 있어요. 디지털 음성 송신권, 이거는 디지털로 음을 송신하는데 공중이 동시에 수신을 해야 되고요. 전시권, 보는 거예요. 사진, 뭐 미술작품, 건축물 등이 해당되고요. 배포권, 유통사를 유통사에 대한 권리 혹은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대여권, 그 다음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으로 해서 저작재산권에 대해서 다 알아봤습니다. 물론 한번 이렇게 저작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다고 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저작권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건지,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는 건지, 저작권이 또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든 창작물들이 올바르게 보호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이용을 할 때 혹은 계약을 할 때 여러분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저작권에 대한 지식들을 알고 있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 작품들 많이 만드시고요. 우리는 또 기회가 있을 때 다시 만나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